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위한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또 시작됐습니다. 상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역시 유죄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민주당이 대대적인 뒤집기 공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재판에서 마치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한 것처럼 주장하고 민주당에서 당력을 총동원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걸린 사안인 만큼 자금은 그만큼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좌파들의 공작은 워낙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깐 아차하는 순간에 여론을 장악해버립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총선 때 여러 건 당했습니다. 대파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800 얼마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점원이 할인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800 얼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 정도면 적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만 그렇게 구입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구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순식간에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그게 여론 조작의 힘입니다. 아마 대파 가격 논란으로 모르긴 해도 국민의힘 의석 한 20석 정도는 날아갔을 겁니다.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19년 상방울 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억 원을 전달합니다. 500만 불은 상방울 그룹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고 300만 불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였습니다. 이화영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300만 달러와 관련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변호사 입회하에 자발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운동권 출신인 이화영의 부인이 법정에서 이화영 정신 차려! 이렇게 고함친 뒤 이화영의 변호인도 교체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화영의 부인과 이화영의 지역구 측근 이런 사람들을 접촉한 뒤에 이화영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고는 변호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또 변호인단을 교체하는 등 이런 방식으로 재판 지연 시도를 한 결과 총선 이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사법방해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8일 이화영의 변호인은 1심 최후 변론을 통해서 이화영이 아니라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화영의 1심 공판에서 이재명이 무죄라고 주장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입니까? 이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재명과 이화영 뿐입니다. 상방울 임직원들은 모두 자금 밀반출을 인정했고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은 돈을 건네고 북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019년 북한 인사가 이 대표의 방북에 헬기나 벤처 등을 동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500만 달러를 요구했고 김성태가 너무 비싸다 300만 달러로 깎자 이렇게 해서 300만 달러로 책정했다는 이런 구체적인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이화영은 1심 공판에서 뇌물 혐의 등과 합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은 검찰 구형이 있기 전인 지난 4일 재판에서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조작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전 상방울 회장 등과 모였는데 상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와 회덮밥을 비롯한 음식을 가져다 주고 심지어는 술도 한번 먹은 기억이 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듣기에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서 기사화를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이죠. 이 대명천지에 어느 강큰 검사가 피의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술파티를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검찰 독재정치 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서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서 수사 주체가 아니라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이 있는 수사 대상이다. 수사검사와 수원지검장 등 관련된 모든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슈화시켰습니다.
수원지검은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객관적 물증과 수많은 증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조작됐다는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화영이 수사 과정을 왜곡하고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재판 관영 행위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10월 기소된 이후 1년 6개월 만인 지난 8일에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1심 선고는 6월 7일로 잡혀 있습니다. 1심 선고 기일이 잡히자 민주당에서는 그야말로 어마무성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화영이 재판장에서 이상한 주장을 하고 당에서 뒷받침하는 잘 짜여진 각본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이화영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부인과 교체된 변호인단이 나서면서 진술을 번복했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면 아마 민주당과 이화영 부인이 주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에서 회유와 압박을 했다면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사법제도를 흔들기 위한 공작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좌파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진술 조작을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쌍방울 관계자 또는 교도관들에 대한 회유도 시도할 것입니다. 벌써 증언해 줄 사람을 회유해 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영부영 하다가는 덮어쓸 가능성 역시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전공이죠. 이화영이 총선 전인 지난 4일 진술 조작서를 제기했고 기다렸다가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민주당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를 예상하고 때를 기다렸고 이번 건만 성공하면 윤석열 정권을 뿌리쳐 흔들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초반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벌써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포문을 열었고 이재명 대표가 옆에서 대못을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시고 연어와 회덮밥 등을 먹으면서 조작을 했다, 이렇게 기정사실화시킨 상태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조작 여부를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틀려진 전제를 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면 국민들은 그 잘못된 전제를 믿어버리게 됩니다. 국민의힘도 빨리 정신 차리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에 따르면 이화영은 김성태가 자기에게 검찰의 타깃은 형님이나 내가 아니다.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뇌물죄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은 큰일 난다. 이재명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재명은 끝났다.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묵인 혹은 방조하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기 위한 목적으로 연어, 회덮밥, 술 파티도 벌였다고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술 파티를 기정사실화시키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다. 대검은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즉시 수원지검을 감찰하고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라.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조작 수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하고 무슨 모여서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것이 이게 검사 승인 없이 가능하냐? 그리고 교도관들이 다 한 명 한 명 수감자 상대로 개호를 하는데 교도관들이 술 파티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검사의 명령이나 지시가 없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나라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가세했습니다. 아예 검사까지 끼워 넣어서 검사가 이 모든 술 파티를 주도하고 묵인하고 용인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역시 이화영의 주장을 기정사실화시킨 상태에서 검찰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도관들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왜 이것을 방치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담당한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모여서 술 먹고 있는데 만약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데 그걸 허용했으면 그것은 심각하게 처벌해야 할 중대범죄라고 교도관들을 겁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징계사안 정도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부분을 공론화시켜서 6월 7일 이화영에 대한 선고재판에 영향을 끼쳐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수들의 무서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이나 국민의힘이 넉놓고 앉아있다가는 여론전에 밀리면
머자나 이화영의 주장이 사실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써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